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 주립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김종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장경제 원리,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도 계획 통제를 가하지 않는데도 생태계가 구성돼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 수 있는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만유인력이나 물, 불과 같이 자연현상이고 자연의 힘입니다. 이것을 굳이 거스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힘들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경제 원리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반복 시행을 통해서 축적된 어떤 지혜의 산물이고 일종의 진화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독점 자본주의로 진화할 수도 있었고 이후에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글로벌 시장 경제로 진화했고 지금 아는 바와 같이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들은 선진국이 됐고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입니다.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을 억누르려 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빈곤과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건 필연입니다. 어떻게 만유인력을 거스르겠습니까? 어떻게 물과 불이라는 자연의 현상을 거스르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의 지혜는 이러한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이라는 자연 현상을 우리가 물과 불을 잘 관리해서 우리에게 이로운 힘으로 쓰듯이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을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 시장경제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자유방임 상태로 모두 잘 살겠다는 사람들 마음대로 놔두면 다 잘 되는 거냐? 절대로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시장경제 진화 과정에서 독점 자본주의, 정글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비인간적인 자본주의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인간의 탐욕, 잘 살겠다는 이 욕구를 통제해서 관리해서 우리 모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재산권의 확립이 중요하다. 재산권을 해친 경제들이 대개 비효율과 낭비와 그리고 부패로 갔더라. 두 번째가 계약의 자유입니다. 즉 자유로운 경제활동. 생산자가 원하는 거래 상대방을 만나서 원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국가가 처벌해주는 즉 계약의 자유와 계약의 집행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갖춰준 나라들이 잘 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갔을 때 바로 이 계약의 자유와 계약의 집행이라는 사법 질서가 확립이 안 돼서 마피아들이 득세하고 경제가 엄청나게 혼란했던 경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Fair and free competition이죠. 페어하지 못했던 경쟁이 불공정 경쟁으로 나타나서 독점 자본주의로 흘렀고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경쟁, 즉 국가가 개입해서 오히려 경쟁을 억제하는 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살겠다는데 국가가 마치 국민보다 더 잘 아는 듯이 나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너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더 잘 안다 해가지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시장 경제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 5년 동안 소위 좌파 정부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인간의 탐욕은 나쁜 것이라고 경도된 이념 속에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고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우리 시장 경제의 장점 아담 스미스가 18세기에 봤던 보이지 않는 손의 그 역할을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에서 많이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의 올바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라는 이 기본 문제를 공무원과 정치인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에 의해서 담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바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재산권의 보호, 계약의 자유,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이것이 잘 집행되도록 인프라를 짜주고 집행하는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기능은 아주 명백하게 갈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오히려 그 원리가 작동하도록 뒷받침해주는 인프라 제도 장치를 갖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정부는 착한 존재 같지만 정치인과 관료가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정치인과 관료도 나름대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정보의 한계가 있고 이기적 조직이라고 보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나눠주냐는 이 경제의 기본 문제를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고 시장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들어가서 바로잡겠다라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오만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정의롭고 공정합니까? 어떻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무원들이 더 잘한다고 할 수 있겠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어느 곳에 어떤 형태의 주택이 필요한지는 사실은 민간 사업자들이 제일 잘 알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태의 아파트를 지어야 될지를 국가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공공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주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은 수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는 지금 주택이 부족해요. 이게 바로 계획경제의 실패고 이게 전형적인 정부 실패입니다. 관료의 실패고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도 위험하고 중요하지만 정부의 실패는 더 광범위하고 더 못지않다는 것.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학자들이 왜 똑똑한 공무원들이 정부 조직에 들어가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 행정학과 경제학에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하나의 조직이다. 이익 집단이다. 그러니까 무슨 협회나 사업자 단체처럼 공무원들도 집단 이기주의가 있고 공무원들도 알고 보면 다 먹고 사는 생활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승진과 권력 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결론을 이미 학계에서 냈습니다. 정치인이요? 저도 20대 국회 4년 해봤지만 정치인들이 그렇게 유능하고 정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정치인들도 자신이 정치 생명 연장을 하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익을 이야기하고 서민 경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실패라는 것은 구조적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정치인이 되거나 관료가 되면 실패한다. 그래서 잘 되는 나라일수록 특히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공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시장 원리에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독과점을 막고 그리고 규제를 풀고 그리고 재산권을 지켜주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좌파 정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부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를 높이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막고 규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국민이 자유롭게 거래 상대방을 정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지금 재기능을 못하고 비효율 그리고 성장률의 저하,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얼치기 전문가들이 경제학 원론 교과서도 안 본 사람들이 마치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의로운 정부가 들어가서 시장 기능을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집단 이익을 반영할 뿐입니다.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면 시장 경제와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보완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는 것이죠. 시장 기능이 있고 정부 기능은 그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 잘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얼치기 경제학자들이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설, 왜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것은 결코 공무원을 줄이고 부처를 줄이고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사고 팔지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독과점 행태나 불공정 경쟁을 막으라는 것이고 제도 설계를 잘 하라는 것인데 제도 설계라는 게 공부를 해야 되고 권력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료들은 제도 설계나 이런 집행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거든요. 이쁜 사람 떡 하나 주고 미운 놈 굶기는 게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자꾸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능력과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공산주의 경제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빈곤과 비효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모든 국민을 다 잘 살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할수록 오히려 경제는 더 비효율이 되고 그리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관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좌우하면 민초들은 국민들은 더더욱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매달리고 로비하고 뇌물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게 제일 쉬운 부자 되는 방법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계획경제 국가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부패가 지금도 만연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좌파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에 어느 후보가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냐는 올바른 말씀을 했다가 한때 수준 높은 우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고 해서 지금 50년, 60년 동안 해온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게 책임졌습니까? 책임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국민이 괴롭고 가난해진 것이죠. 가난의 평등으로 온 것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는 국민이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스위스 헌법 6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국민이 지킨다. 헌법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나라죠.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지킵니까? 오히려 국민이 정부를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시장 경제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재도약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기업에게 기업할 자유를 주고 그리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그리고 고용시장을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파트타임이든 무슨 비정규직이든 많이 생기게 하면 완전 고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완전 고용이 되면 사람이 귀해지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라고 그래도 채용할 것이고 임금 올리지 말라고 그래도 다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7, 80년대의 경험이고 지금 완전 고용을 달성했던 미국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제도약의 조건 간단합니다. 증상도 알고 병명도 압니다. 처방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이 이러한 힘든 선택,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지배구조, 의사결정 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